약 2,400개의 국내 상장 기업 중 1,100개 이상의 기업이 소통에 필요한 IR 부서도 없다는 얘기를 보면 2024년 5월 11일 토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 공포 지수는 48로 상승하였습니다. 코인 탐욕 공포 지수는 53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소비 심리 불안, 기대 인플 상승에 채권 하락, 스태그 우려의 비트코인도 하락.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2%에서 3.5%로 5년 장기가 3.0%에서 3.1%로 오르고 5월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가 77.2에서 67.4로 6개월 만에 최저치로 급하락하며 물가 상승의 압박 우려로 채권과 증시, 비트코인 등의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고용은 하락하며 급여는 안 오르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우려인데 배현준 이사들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과 아닌 발언들로 서로 싸우며 증시가 갈피를 못 잡는 혼돈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엔키리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 전쟁 물가, 고용, 소비 등의 악재성과 금리 인하, 대선 심리 기술집 약 2%대가 아닌 고물가 기준으로 정책 변경 등 현재 미국 증시가 안 좋게 될 여건과 좋게 될 여건들을 잘 정리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2. 아마존, 미국 외에도 47.6조 클라우드 투자, 시총 2조 달러 눈앞에 스페이스X와 우주통신 전쟁 선포,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 등 미국의 기술 대기업들이 일본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동남아시아의 투자 확대 전략으로 싱가포르에 약 12.2조 원치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확장에 나선다고 발표하였는데 4년에 걸쳐 싱가포르에 아마존 웹서비스 관련 투자를 2배로 늘리고 매년 12,3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며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집중하며 올해 아시아 포함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 미국의 지역으로 약 47.6조 원 투자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동통신만큼 알짜배기 사업인 클라우드로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확장하고 있는 아마존은 미국 내 클라우드 센터 확장으로 지금의 시총을 이룬 만큼 세계의 또 한 번의 클라우드 공장 건설이 어떤 결과를 낼지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마소, 오픈AI 벗어나 자체 언어 모델 개발 중. 오픈AI도 구글, 빙과 같은 검색 엔진 개발 중. 마소가 내부적으로 챗GPT를 벗어난 MAI1이라고 불리는 초거대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와 오픈AI의 챗GPT, 메타의 라마3에 이은 MS의 작품인데 아마존도 올림푸스라는 AI 모델 개발을 발표하며 세계 빅테크들의 자체 AI 시대 선포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 뇌의 신호 전달 시냅스는 현재 10조에서 100조를 얘기하는데 현재까지 나온 최신 AI 모델이 약 2조 개의 매개 변수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다음 발표 예정인 챗GPT5가 10에서 20조 변수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인간과 비슷하다는 AGI의 시대가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 현재 혼자 초등학생 수준으로 자가 학습 능력을 보인다는 AI 기술의 속도를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 구글, 검색 점유율 MS가 흡수 중. 5년 9개월 만에 최저. 구글의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이 90.91%로 5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 점유율은 3.18%에서 3.64%로 소폭 상승하였는데 야후는 2.46%에서 1.13%로 소폭 하락해 네이버는 0.15%에서 0.31%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시장에 주목을 받는 검색 엔진 업체로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AI가 있는데 이용자의 질문에 알맞은 검색 결과를 조합해 요약해주고 추가 질문에도 정확하게 답해주는 AI 기술로 검색 엔진의 다음 시대 방식을 여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구글 검색의 주 검색이 다른 포털로의 이동 매개체와 AI 검색이 전 주 데이터의 활용 장소이기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많아 지켜보아야겠지만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이 1심으로 진행 중인 지금 독점으로 내려진다면 검색 사업을 분할하거나 일부 서비스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어 구글의 투자를 조심해야 할 수도 있는데 최근 바이오 3D 맵을 무료로 개방하며 신약 개발의 압도적인 지평을 열 수 있는 알파폴드 3도 지원하는 등 좋은 소식들도 있으니 여러 경우를 따져보시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메타 늘어나는 이용자들 세계 1등 AI 기업 꿈꾸다. 마크 저커버그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웨어러블 AI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북미의 한정의 스마트 안경 레이벤 메타의 AI 비서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것인데 눈으로 보는 물체가 무엇인지 간단한 번역도 직접 해주는 AI 웨어러블의 미래를 보여주는 동시에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이용자 수 측면에서도 여전히 증가하는 수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32.4억 명으로 동영상 서비스인 릴스 이용 시간이 전체 앱 이용 시간의 50%를 차지한다고 전하였는데 메타의 1분기 매출 98%가 48.9조인 광고 매출로 AI를 통한 맞춤형 광고 시장은 성장의 혁신이라 전하였습니다. 다만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SNS를 통해 안면 인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했다며 텍사스랑 소송 중에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의 활용 부분에 있어 새로운 변화에 앞다닌 이상 많은 법적 분쟁이 있을 거라 잘 인지하시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 민주당 원내대표 종부세 폐지 아무리 비싸더라도 1주택이면 놔두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 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개인의 발표라며 선을 그었지만 대선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1주택자가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부터 내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종부세는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여러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세법을 잘 활용하면 부동산을 상속하기보다 파는 걸로 자녀에게 주는 게 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되어가는 걸 아시나요? 이렇게까지 부동산에 집중되는 각종 정책과 지원들이 다른 자산들에도 집중이 된다면 미래의 한국은 외국에서도 좋은 투자 장소 중 한 곳으로 인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주관적 칼럼 7. 한국 증시가 오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대만의 증시는 20년간 GDP 1배에서 약 2.1배로 성장했으며, 이는 GDP가 20년간 성장한 것의 복리이기에 실제는 더 커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수치인데, 이런 기준으로 엄청난 규모의 미국조차 20년간 GDP의 1.4배에서 약 2.4배로 성장했으며, 경제의 성장이 멈췄다는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일본도 20년간 1배에서 약 1.5배나 증시가 성장한 것을 보였는데, 한국은 약 20년간 GDP 1배에서 그대로 1배인 성장이 멈춰있는 황당함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경제 성장으로 인한 돈풀기만큼만 올라간 것이지 실질적인 성장이 없었다는 말과 같아지는 것인데, 약 2,400개의 국내 상장 기업 중 1,100개 이상의 기업이 소통에 필요한 IR 부서도 없다는 얘기를 보면 시총만 잡아먹으며 돈을 흡수해간 좀비 기업이 많다는 것으로 20년간 성장률보다 상장만 엄청하여 전체 시총 규모만 더 빨리 늘어난, 지수는 오르지 못하고 돈 있는 자들이 IPO로 돈만 따먹는 놀이터의 장으로만 이용되지 않았나 하는 씁쓸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강력한 제도와 의지가 있었다면 몰랐겠지만 과거 한국 대부분의 자산과 관심도는 개발도상국 시절에 걸맞게 급격한 자산 증식을 보여주는 부동산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세월이 지나 한국은 부동산 위주의 자산 불리기 좋은 세법들과 정책들로 유지되고 조정되며 현재 한국 주택시장은 20년간 GDP 1배에서 3배나 오르는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정책들의 예시로만 봐도 부동산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명목을 보면 15년 보유 45% 양도세 공제 정책에서 2008년 20년 보유 80%로 바꾸고 1년 만인 2009년에 10년 이상 80% 공제로까지 바꾼 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이번엔 1주택이면 100% 공제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현재 주택은 몇백억이라도 장기 보유 세금 혜택이 강하게 있고 기본공제 12억까지 한 후 세율표대로 정산한 후 내게 되지만 주식에서 대주주나 장기 보유자들의 이런 세법 관련 혜택은 전혀 없으며, 반대로 일정 이상 수익이 나면 기본 20에서 50%까지 세금이 오르는 법만 존재하기에 큰 돈들이 자산저장이나 상속시 주식이 아닌 부동산으로 돌려 하는 건 당연하게 이해되게 되며, 결과적으로 자산들이 증시가 아닌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나 부동산 살리기의 정책들만 나오는 걸 볼 때면 근본적으로 한국 증시가 오를 만한 요소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현실적인 생각부터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증시에 맞게 부동산 과세를 올리라는 게 논점이 아니라 이미 부동산 세법을 돌이키기 힘들다면 부동산에 맞게 증시 과세 혜택 같은 여러 자산의 다양한 혜택이 존재해야 외국처럼 한국 자산 문화도 건강하게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의 한 줄. 미국이 중국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침을 정했고, 테슬라는 말을 바꿔 충전기 수천 개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